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28세 여성이고 남편은 루크 30세 남성이고 사랑스러운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루크와 저는 둘 다 정규직으로 일하며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의붓 여동생 제시카 25세 여성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우리 삶은 잘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어머니는 제가 19살 때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행복한 춤을 추지는 않았지만 혀를 참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고 우리는 너무 어색한 가족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친해졌고 몇 주 후에 우리는 오싹한 모임에 대한 혐오감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싸고 다른 대륙으로 대학을 떠났습니다. 제시카와 나는 정확히 연락을 끊지 않았지만 확실히 우리가 해야 할 만큼 대화를 계속 흐르게 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전에 몇 년이 지났고 제시카에 대해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불규칙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1분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며 어느 날 카페인에 취한 다람쥐처럼 한 계획에서 다음 계획으로 뛰어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전화해서 약 3주 동안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는지. 알고 보니 그녀는 힘든 이혼을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고 저축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녀의 집은 곧 그녀가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곧 전 남편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불쌍해서 루크와 나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일종의 거래를 알아내는 동안 머무르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너무 틀렸습니다. 3개월 빨리 감기 이사한 후 쌓이기 시작했고 제시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가 작은 군대와 허드렛일을 할 만큼 먹었기 때문에 전생에 굶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녀가 상황을 알아낼 때까지 몇 주만 머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마치 그녀가 여기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루크와 나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구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울증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그녀는 우울증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은 지 몇 주 후에 그녀의 연기 기술은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린이집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우리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은 루크와 나에게 매우 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 어린이집 비용이 꽤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시카가 모든 것이 오후 1시까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에 왔고 엄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따끔거렸다. 거실 바닥에 아기 옷 몇 장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제 제시카의 방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제시카의 방에 들어갔을 때 아기의 가구 인형 옷과 사랑스러운 작은 그림들이 모두 거기에 밀어 넣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종의 창고인 것처럼 루크가 많은 시간을 만든 나무 의자 중 하나가 심지어 부서지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시카가 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을 완전히 기대하며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를 반긴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제 아기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관심을 구하는 동안 사랑스러운 제시카 이모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느라 바빠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TV쇼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며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내 아이의 울음소리 나는 분노한 루크였고 우리 아기 방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사랑과 노력을 쏟았지만 제시카는 5월의 이해 없이 실제로 불법 거주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하고 있었고 왜 내 아기의 물건을 모두 자기 방으로 옮겼는지 제시카는 내 아기의 방이 자신이 사용하던 객실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물건을 그곳으로 옮기고 내 아기 물건을 다음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나아가 특정 포르노 사이트에서 캠걸이 되겠다는 계획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기 방은 제시카의 성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꿈의 스튜디오로 바뀌었고 그녀는 신이 아시는 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커녕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산더미 장비를 구입했고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서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녀를 내 집에서 쫓아낸 순간 그녀는 창의력을 키울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내 아기방은 성인 엔터테인먼트 세계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겪은 모든 일을 고려할 때 내가 왜 지지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잘못한 일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이없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드라마 전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제시카는 페이스북에 가서 나를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서 내가 공개적으로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자신의 연속극에서 비극적인 희생자로 자신을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가 말한 가장 최근의 큰 일, 이스북에 낯선 사람들은 우리가 자매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잘 처리했어야 말합니다. 이제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내 아이의 안전 사이에서 제시카를 다시 우리 삶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문제, 아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시카의 독특한 직업 선택을 더 지지해야 할까요? 마지막 업데이트. 제시카는 오늘 페이스북 드라마 전체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라고 사실상 전화를 걸어 셀 수 없이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하기로. 그녀의 전화를 받은 나는 그녀가 어떻게 나와 내 남편을 이용했는지 상기시켰고, 분명히 그녀의 잘못인 일로 인해 이스북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직장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루크와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선의의 표시로 우리 아기의 안전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데 하기를 바라면서 그녀에게 돈을 보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계자식도 아니고 당신도 아닙니다. 제시카를 위해 다른 좋은 자매들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부터 집에서 전혀 돕지 않는 것까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그녀를 쫓아낼 이유를 너무 많이 주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나올 때까지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방을 아기방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아기가 자신이 하는 어떤 일에서도 잘못된 점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에게 주고 싶어 하는 당신은 매우 친절합니다. 약간의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이야기를 위해 그녀가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남편 2명과 저는 3자녀가 있습니다. 25명 여자 16명 남자. 세 번째 여자 우리 큰형은 3년. 남자친구와 함께 이사했고 그 4년 전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만난 어떤 남자와 도망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나이가 많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40% 인상한 이후로 우리 지역의 임대료가 평균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고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현금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마지막을 위한 충분한 돈이 없었고 어쨌든 구매할 것이 많지 않다는 시장 보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격대, 그들의 계획은 몇 달 동안 그녀의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이사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물건을 알아내고 저축을 했지만 그녀가 함께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시 이사할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축하고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나와 내 남편이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성인이고 그녀는 자신이 제안한 부모님의 유인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임대료는 지불하지만 그녀가 시장 평균 금액과 공과금 몫을 더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저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2개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에서 그중 일부는 대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공감하지만 여전히 이 시점에서 그녀는 더 이상 전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지 걱정됩니다.
당신은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집주인에 의해 망가졌고 당신의 반응은 그녀가 당신도 그녀를 놓지 않는 한 그녀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시간에 당신이 그녀를 위해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할 필요성 그녀는 집세를 내겠다고 제안했고 심지어 6개월의 기한을 두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무기한 임대주택에서 살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녀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당신은 요청할 때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주인에게 망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한 비판적인 부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지금 어떤 말을 하자면 당신이 정말 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인인데도 여전히 당신의 딸입니다. 그녀는 유인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집세를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녀에게 집에 머물기 위해 시장 평균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시간 제한을 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녀가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불합리한 멍청이가 있을 때 그녀가 어려움을 겪도록 기꺼이 허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지만 당신이 당신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는 당신이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집세를 내겠다고 제안한 필요했고 당신도 그 지역의 모든 집주인이 피를 흘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녀의 결혼식이나 손자에 대한 초대를 받지 못할 때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사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지할 수 없다면 그들은 확실히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외로움을 느끼고 당신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에게 의존하지 가르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이 게시물 중 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데려가서 저에 대해 똥을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운 좋게도 저는 그것에 대한 꽤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내 투쟁을 부트스트랩 신화에 기초한 잘못된 원칙을 적용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대신 내가 젊은 성인이었을 때 나를 준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장기 파트너가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아이를 키운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당신은입니다. 이야기 3은 좀 긴 편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34 여성은 2019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2020년 1월에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아기 옆에 있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재촉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했고 남편이 자주 여행을 했기 때문에 계획은 4월까지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낮에 넣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형제와 그의 아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작년에 봉쇄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와 형제는 가업에서 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집에 발이 묶였습니다. 운 좋게도 남편은 집안일이 늘 부족해서 집안일 차트가 작성됐는데 가족들이 너무 많은 일을 맡지 말고 아기만 돌보라고 했지만 내가 주장하고 받아들인 대로 가지 가벼운 집안일을 하면서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가장 무거운 집안일을 자기들에게 맡길 것을 주장했고 또한 며칠 동안 외부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을 나가서 소독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저녁에 아기와 놀아달라고 부탁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도 3주 정도 집안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소하지만 셀 수 없는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부모님에게 가서 남편과 나에게 기다리거나 집을 나가라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소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항목은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코이드에 걸려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남편이 집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머물라고 요청했지만 우리는 너무 상처받았고 그 이후로 부모님이 다른 이유로 집안 분위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형과 그의 아내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형과 그의 아내는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면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추리하면서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내 아이들의 생일을 위해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선물을 받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겨두었을 때 부모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등등. 하지만 남편과 나는 계속 거부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방문하겠다고 부모님께 말했고 호텔에 묵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형제와 그의 아내가 거기에 없을 경우에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일로 인해 매우 불만스러워하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깨뜨리고 내 아이가 외조부모 집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를 이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양방향으로 원하는 멍청이가 아니라 몇 가지 의견을 위해 지금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멍청이입니까? 그들은 모든 일을 하면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를 냅니다. 그들은 멍청했고 분명히 그것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과장하고 싶었지만 당신을 이기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가족을 깨뜨린 유일한 사람은 당신의 형제와 그의 아내입니다. 부모님이 그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성인 자녀는 실제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0%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정말 재밌습니다. 순전히 대담함과 권리가 맙소사. 그들은 가장 무거운 집안일을 고집했고 당신의 형제가 물건을 소독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안한 대열처럼 당신과 당신의 남편을 게으른 악당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선택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들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성숙한 어른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아이가 죽는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합리적이었다.